예. 먼저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의 목소리부터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저희가 그 화면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적벽 대전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투표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국민의힘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저 오세훈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한번 기회를 주어보겠다는 겁니다. 뼈가 가루가 되도록 뛰겠습니다. 예. 어제 막판 유세 현장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과 하나하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 원래 뉴스탑10 식구 말고도 오늘 특별 손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신율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사전 투표하셨어요? 아니면 오늘 본투표 하셨어요? 저 오늘 본투표했습니다. 요새 온라인 강의라서 오늘 본투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본투표했어요.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속보가 지금 예. 나오고 있거든요. 5시 투표율이 48.4%, 조금 전에 집계된 투표율인데 예. 생각보다는 좀 투표율이 높다. 이걸 저희가 대략적인 판세로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일단은요, 저는 판세 말고 좀 이론적인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투표율이 높았을 때에는 뭐냐면, 이른바 당 조직에 포함된 사람들이라든지 열혈 지지층들, 이분들은 항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투표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영향력이 투표율이 높아지면 좀 감소한다. 이런 측면.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결국 일반 유권자들의 민심이 보다 정확하게 투영될 수 있다. 이런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정치적 신뢰가 높을 때 투표율이 오를 것 같아요? 낮을 때 투표율이 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에 관심이 높을 때 투표율이 높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신뢰요. 신뢰요? 예. 정치적 신뢰가 일반적으로 낮을 때는 예. 정치적 참여가 늘어나긴 하는데 오프라인 정치적 참여가 늘어납니다. 오프라인 정치적 참여라는 게 시위라든지 투표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투표율이 좀 높다라는 사실 자체는 사실 지금 정치적 신뢰라는 측면에서 그리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유권자들이 많은 것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거고요. 그 이유야 다양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투표율이 높다라는 사실 자체는 정치권이 좀 신경 써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 교수님 말씀은 불신이 투표율을 키웠다. 맞습니다. 불신, 그건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예. 그건 보편적인 현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투표율이 높다라는 건 결국 불신이 그만큼 팽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김 교수님, 네. 제 옆에 있는 투표율 그래프를 한번 보면 실제로 지금 곧바로 지금 5시 투표율이 반영이 돼서 4시까지는 45% 그리고 5시가 지금 48.4%인데 이 정도면은 6시 때 되면 50%를 넘을 수는 있는 거겠죠? 50%를 넘고 이게 8시까지이기 때문에요. 예. 퇴근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또 이 평상시에 일과 시간에 투표보다는 조금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면 50%를 넘어서 50대 중반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투표율이. 이렇게 좀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8시까지. 예. 그리고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평일 시간대에 서울에 이렇게 투표율이 50%를 넘고 50% 중반에 가까워서 육박해진다고 한다면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제일 큰 게 분노의 투표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조직, 그다음에 당세,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언제나 나와서 투표하는 분들은 기본으로 하는데 거기에 투표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는 투표를 잘 안 할 수 있지만 내가 꼭 이번에 가서는 꼭 투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직접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른바 중도층의 표심이 이번에 투표율 상승에 많이 기여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중도층이 과연 분노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를 지키려고 나온 것이냐, 여기가 아마 이번 투표 결과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화면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이쪽 오후 1시에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사전 투표율이 합계가 됐기 때문에, 더해졌기 때문에 쭉 흐름을 보면 지금 투표가 3시간 남은 현재 48.4%, 8시가 되면 여기 계신 두 분 전문가들은 50% 후반대까지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승윤 변호사님, 55% 이상의 투표율이 지금 추세라면 그렇게 된다. 근데 역대 지금 가장 최근 투표율들을 봤을 때 4년 전 대선 때는 77%,
여기 보시면 3년 전 지방선거 때는 60.2%. 뭐 작년 총선은 물론 뭐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은 성격상 좀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과연 그럼 60%선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여러 가지 여야의 셈법이 좀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을수록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사가 반영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표심이 더 정확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력이 강한 민주당 여권에서 보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대목으로 보이고요. 또 보궐선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표율은 좀 낮아지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50%를 넘어서 지금 60%로 다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투표율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민심이 좀 안 좋았죠. 실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또 LH 사태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함으로 말미암아서 정치권의 어떤 이슈들이 한꺼번에 좀 몰려온 측면이 있고요. 또 야권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까지 4번의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결집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예. 민주당 내부에서 이번에 좀 실망한 유권자들이 투표를 안 할 것을 우려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는 좀 부족했지만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사전투표 동료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동층들이라든가 과거 민주당을 찍었던 전통적 지지자들이 그래도 한번 다시 믿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투표 현장에 얼마나 많이 갔을 것인가 이것에서 이번 투표의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전에 지나갔던 속보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5시 투표율이 48.4%, 서울은 거의 50%에 육박을 했고 부산은 지금 44.6%입니다. 예. 서울이 부산보다 높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강남 3구 부분은 잠시 뒤에 저희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 서초구가 지금 54.8%로 가장 높은 수치고요. 네. 서울 최저 투표율 금천구는 44.1%. 5시 현재 부산에서는 연제구와 동래구 등이 투표율이 높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신 교수님, 제가 추가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모르겠어요. 뭐 55%를 넘을지 아직은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60%가 가까이 된다면 앞서 신 교수님이 분석하셨던 불신이 투표율을 키웠다. 그럼 더 불신이 컸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거의 저는 맞을 거라고 보고요. 창원 성산에서 2019년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 투표율이 50% 조금 넘었거든요. 50% 조금 넘었을 때, 근데 창원 성산은 사실 진보가 굉장히 유리한, 그러니까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진보세가 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의당 대표를 했던 여영국 대표하고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후보하고 표 차이가 1~2% 정도밖에 안 나요. 아주 근소한 차이가 났거든요. 예.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어떤 특정 지역에 있어서의 그동안에 쌓였던 불신이 투표율이 높으면 그만큼 이변을 낳을 수가 있다. 이변은 저는 확실히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근데 어떤 방향의 이변인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여야 누구한테 이변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건 모르죠.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지난번 총선 때 저희가 같이 방송을 했을 때도 이게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일반적으로 높으면 야당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출구조사 보니까 여당이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지금 그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쏠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변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배종찬 소장님, 여론조사 전문가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지역별, 서울 구별로 어떤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차분히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강남 3구가 가장 높답니다. 서초구 52.3%, 강남구 49.7%, 송파구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지금 오후 4시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반면 가장 낮은 투표율, 금천, 중당, 관악. 배수장님, 직관적으로 보셨을 때 이게 어떻게 좀 판단이 되십니까? 부동산 선거죠. 왜 강남 3구의 최종 투표율이 점차 지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냐면 그만큼 이슈가 부동산이었다는 겁니다. 60%를 넘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전투표가 없을 때는 이른바 마감 효과가 있어서
이 전국 선거인 경우에는 5시에서 6시 사이, 재보궐선거는 7시에서 8시 사이에 선거가 이렇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전투표가 나고 있고 난 이후부터는 이런 마감 집중 현상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얼마나 투표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전투표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종로구, 동작구 등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았거든요. 그럼 그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20대, 30대, 40대 그리고 화이트 칼라 사무직은 오늘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많이 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이 가능한데 오늘 본선거일 날 어느 지역에서 투표를 많이 해야 중요한데 서초구, 강남구, 성파구 투표자 수로는 지난 사전투표도 성파구가 투표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남 3구에 집중되는 본선거일 투표량을 본다면 상당히 부동산 이슈가 강하게 적용되고 작동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대체로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본선거일 날 투표하겠다고 많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여론조사에서. 네. 그런 만큼 오늘 이 투표의 규모, 본선거일의 투표의 규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아직 4시 기준이고 투표함 뚜껑을 열어봐야 뭐든지 다 판세가 갈리겠습니다만 김 교수님도 이 서초, 강남, 송파 이른바 강남 3구의 투표율이 높은 게 의미가 작지 않다고 보세요? 지난 2010년에도 그 서울시장 선거 때 그 여론조사로는 초반에 오세훈 당시 후보가 굉장히 앞서갔습니다만 사실 뚜껑을 열어봤을 때 거의 박빙으로 결국 신승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박빙의 신승이 결국 1.6% 차이로 오세훈 시장이 이겼을 때 강남에서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겨우 지켰던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서초, 강남, 송파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의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유권자층이 좀 다수 있는 지역으로 일단 평가가 되고 그런데 그 3구가 지금 강남 3구가 그 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좀 높다고 하는 것은 일단 절대적 숫자로나 상대적 비율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대거 몰려온 게 아닌가라고 하는 좀 예상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종찬 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 서초, 강남, 송파라는 이른바 강남 3구에 많은 사람들이 평균치보다 많이 투표장에 나와 투표를 한다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신윤 교수님 이야기를 계속 원용을 하면 불신이고 분노가 이제 결집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굉장히 많은 세금에 대한 이 불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세금을 맞은 그 공시지가의 대폭 상승을 위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분야가 사실은 이쪽 강남 3구에 많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초, 강남, 송파구가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유권자층이 다수 존재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가장 큰 그 이슈가 됐던 부동산 문제에서 특히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은 불만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 강남 3구의 투표율의 상승이라는 것이 야당에게 조금 유리한 지금 모양새로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 금천구, 중랑구, 강남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도 저기는 전통적으로 지금 민주당 여당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 아닙니까? 저 부분은 제가 2002년에도 대통령 선거 때 보면은 2007년이죠. 당시에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붙었을 때 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의 그 표 차이가 처음부터 압도적으로 여론조사가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 가는 걸 대부분 포기한 적이 많았습니다. 2007년 대선. 2007년 대선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느낌에 금천, 중랑, 관악구가 민주당 강세 지역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이번에 지지 않나? 질 경우에는 굳이 갈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아마 포기의 또 투표 현상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또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이거는 김 실장님의 예. 느낌입니다. 신 교수님이요. 아니, 우리가 지역도 중요한데 사실은 저는 연령 변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배종찬 소장께서 그 뭐 20대, 30대, 40대 사전투표 얘기할 때 제가 불현듯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20대는 시대를 막론하고 현존하는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하는 성향, 반권력적 성향. 이건 이념지향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지금 저는 그래서 20대 투표보다 가장 중요한 게 40대들이 과연 어느 정도 투표했고 왜? 40대가 아직까지는 여권에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러한 세대라고 우리가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대들이 과연 얼만큼 시간을 내서 투표를 했느냐라는 그 부분도 지역 변수 못지않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아직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여기가 좀 많고 여기가 좀 적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단순하게 좀 해석하기는 힘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네. 여기 지금 화면에는 특정돼서 나오진 않았는데
이곳만 보면, 여기 구만 보면 전반적인 판세가 보인다는 게 서울에서는 이쪽, 네. 가운데 짚어보면 영등포구로 하면서요. 그렇죠. 영등포구도 그렇고 양천구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톱10에 나와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번 서울시장은 서쪽 하늘이 결정한다. 서남권이 중요하다. 아하. 이 서남권에 포함되는 구가 바로 양천구와 영등포구인데 영등포구는 여야가 모두 국회의원 후보로 또 나섰다가 당선이 될 정도로 이쪽에서는 특정 이념이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이 좀 더 두터운 지역이고 그리고 유권자들의 특성이 서울 전체와 비교해 볼 때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영등포구의 결과가 그리고 양천구의 결과가 전체 서울시의 선거 결과를 대표하는 중요한 지표적이 되는데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이 영등포구도 그렇고 양천구도 그렇고 대체로 진보 쪽에 힘을 실어줬어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영등포구도 그렇고 양천구도 그렇고 중도층이 정권 심판에 무게를 싣고 있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전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도층 표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선거는 진보 쪽에 어떤 선거는 보수 쪽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 중도층의 표심이 가장 잘 묻어나오고 분석이 가능한 지역이 바로 영등포구이고 양천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도 영등포구 선거 결과를 보면 또 양천구 선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죠. 배종찬 소장님이 점친 게 제가 맞는지 저 이따 3부도 진행하니까요. 한번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제가 유심히 볼게요. 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신 건 바로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후에 여야 판사가 도대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걸 텐데요. 저희가 여야 지도부의 목소리를 듣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후보 아니면 차선의 후보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과도 드렸고 약속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예상대로 우리 오세훈 후보가 아주 상당한 표차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50%를 약간 넘지 않을까. 일반 시민의 분노가 상당한 걸로 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배 소장님, 일단 네. 여야 당연히 분석은 다르죠. 여당은 접전 승리, 야당은 압승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화면에 보면 전체 유권자 842만 명,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권자 수니까 그러면 정말 200만 표 이상만 얻으면 거의 당락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거는 동일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얼마만큼 득표하면 이번 선거의 투표를 감안할 때 당선자 수의 분기점이 되겠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추측이 가능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저 위에 보시면 제가 손이 좀 안 닿는데 야당의 투표율이 50%라는 건 결국 그 투표율이 표차를 결정하고 표차가 200만 표가 되면 야당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겁니까? 그렇죠. 저게 왜 어디에서 나오냐면 실제 여야가 주장하고 있는 건 아전인수죠. 내가 더 유리하다. 그건 이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건데 여당의 경우에는 조직 득표율 70%의 역전이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이번 선거에 예상되는 투표율에다가 지난 총선과 대비를 해보면 총선 때의 득표를 연동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것이 여당의 이제 분석이고 또 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총선 때 워낙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지난 총선 때처럼 조직표가 결집을 해서 지지층들이 결집해서 한 70%만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과의 연동된 분석인 것이고 야당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본 선거일 얼마만큼 투표를 하냐. 그리고 선거의 여론조사대로 갈 것이다. 이게 야당의 주장 분석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승훈 변호사님,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꽤 뭔가 이 선거 판사에 대해서는 좀 불리하다는 얘기도 여당 내부에서 분명히 있었는데 어제 지금 화면에서 만나봤던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도 최근에 여당 지도부는 접전 1, 2%에서 이길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샤이 진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과거 박근혜 정부 때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샤이 보수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지금 현 정권에 실망한 어떤 진보층들이 얼마나 투표에 임할 것인가. 이게 샤이 진보의 논리인데 이 샤이 진보가 얼마나 정말 이번 투표에서 결집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또 샤이 진보들 또는 부동층이나 중도층들 또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실은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만 투표장에 가서 예. 막상 투표용지를 들었을 때 그러면 지지했던 정당을 바꿀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또 고민이 한 번 더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래도 이번에 한번 믿어보자라고 해서 민주당으로 갔던 아니면 뭐 지지 정당을 바꿨던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결과가 또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 실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점은 20, 30대 투표가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 보면 좀 바뀌고 있다는 지형이 많이 나왔잖아요. 공정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과거의 어떤 40대의 생각과 좀 다른 측면인데 20, 30대들이 정말로 이번에 투표를 기존에 투표했던 것과 바꿨을지 그 부분도 조금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야 지도부 말고도 지금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친노의 좌장 이해찬 전 대표는 선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고 나왔는데 요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선거는 이긴 것 같습니다. 내부 여론조사상으로 좁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대선이 뭐 어려워지는 건 아니고요. 훨씬 더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걸 약간 장애물이 생긴다고 보면 되겠죠. 서울시장 선거를 우리 쪽에서 이기면 좀 순탄하게 대선까지 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잘못되면은 맞으면 비포장도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해찬 전 대표는 분명히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당 인사 가운데 가장 자신감을 피력했던 인사 가운데 하나인데 정말 이해찬 전 대표의 말 맞다나 여당의 5연승은 가능한지 좀 뭉뚱그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이게요, 참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요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저도 얘기하면서 답답하네요, 솔직히.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전 충분히 가능은 하다고 생각은 해요. 네. 우선 그 근거로 뭐냐면 서울이라는 지역은 원래 민주당 우세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서울시 의회 8명 빼놓고 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고요. 구청장 1명 제외고 전부 민주당 출신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하고는 다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압도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들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어떤 당의 조직력이나 이런 걸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은 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까 이 변호사님이 이제 샤이진보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 변호사님뿐만이 아니라 이 여권에서 샤이진보 얘기를 끄집어냈을 때 전 참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정말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샤이라는 단어 우리가 샤이 트럼프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딴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만 좀 다른 것 같으면 그냥 입 닫고 조용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샤이로 나가는 건데 근데 그러면 샤이 진보라고 여권에서 얘기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본인들이 뭔가 창피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실은 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측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기의 지지를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전 그래서 샤이 진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샤이 진보는 없다. 네, 샤이 진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탄핵 이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샤이 보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샤이 보수가 없었거든요. 작년 총선 땐 그랬었죠. 그렇죠. 샤이 보수는 충분히 있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샤이 진보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에는 글쎄요, 전 충분히 이길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최소한도 샤이 진보에 대해서 기대 거는 것은 전 조금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근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의 저 자신감을 야당에서는 내심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도 초기에는 거의 이긴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뒤에 또 다른 또 인터뷰에서는 지더라도 조금 장애가 생긴 것이고 비포장대로 가는 거다라고 또 다독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낙연 상임위원장의 그 마지막에 어떤 그 읍소를 보면
정말 우리가 사과도 했습니다. 반성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읍소용 전략으로 대부분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네거티브로 가고 한쪽은 읍소용 전략으로 갔다고 보는데 사실은 민주당 내부도 아는 거죠. 지금 민심이 상당히 역풍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어서 저는 투표율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말한 지역별, 연령별 투표 행태를 분석해봐야 나오겠지만 그 신율 교수님 말씀대로 샤이 진보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샤이 진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민심의 흐름 속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샤이 진보라기보다는 그래도 무조건 조국 사태가 올바랐고 조국이 잘못한 게 없고 문재인 정권이 지지한다라고 하는 전 장관이.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강성의 그 문재인 정권 지지층만이 사실은 지금 진보를 택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일 것 같고요. 저는 샤이 진보는 없고 샤이 중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6년에 대통령 선거 때 사실은 중도가 문재인 대통령 뽑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018년에 또 서울시장 선거 때 또 박원순 시장을 찍었고, 그 다음에 총선 때 또 민주당을 찍었습니다. 그런 중도층의 선택이 지금 2021년에 와서는 내가 문재인 대통령 뽑았던 거, 그리고 내가 박원순 시장을 뽑았던 거, 민주당을 찍었던 것이 조금 부끄러워지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부끄럽고 창피해진 중도층이 민주당을 선택하기보다는 기권하거나 아니면 그 국민의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사이 진보는 없고 사이 중도가 결국 승패를 가르는 가늠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